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이재명도 기소할 방침이란다. 이재명이 최소 3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라고 판단한다는데, 이번에 판결 내린 판사는 75년생의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스펙을 파헤쳐보니까 경북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서울대 법대 출신의 기똥찬 적폐 스펙인데, 그냥 이재명까지 연루되기까지는 판결을 못 내렸는데, 어찌됐건 이화영한테 그래서 9년 6개월을. 이게 2심 3심 가면은 계속 줄어들고 이재명 정권이 오게 되는 판이 되면 판사들도 뭔가 압박감 느껴가지고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박지원도 이화영 대북 송금 이거 무죄 확신한다. 본인도 20년 구형을 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살아났다. 근데 이걸로 이재명을 깜빡 쳐넣기는 힘들어. 이재명이 받았다는 거, 직접 이 돈을 썼다는 거 증명할 길이 없어. 그냥 이 판사는 위에서부터 뭔가 지령이 있었는지 질러버린 거야. 질러버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권력의 대세고 175석이고 민주당 지키려는 전직 법조인들, 의원들 여기 집중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 안타까운데 그래도 신조를 지키고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검사, 판사도 탄핵을 해야지. 판사도 탄핵해야 돼. 판사 탄핵할 수 있지 않아?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면은 탄핵 가능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면 탄핵해야지. 근데 박지원이 역시나 이재명이 복당시켰잖아. 그래서 박지원도 지금 판을 안다고, 이재명이 대세인 거를. 이재명을 자기도 이용을 해서 계속 권력 누리고 싶어하는 탐욕주의자야. 근데 그 섭리 잘 알고 있는 이재명도 박지원이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복당을 시켰겠지. 자기가 복당시켜서 자기 죽이게 하면은 자기가 자승자박하는 건데, 박지원이 그래도 좀 중요한 시기에는 이재명 편을 들어. 이재명이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영입한 복당 처리한 박지원이나 이현주가 뻘짓해서 자기가 힘들어지면은 자기가 감내해내야 할 일 아니야. 박지원은 이재명이 복당을 시켜줬기 때문에, 박지원도 또 이재명이 대세인 이 정치판 알기 때문에 권력을 탐하는 박지원을 잘 이용해서 활용할 거라고 봐. 박지원이 이런 SNS 남겼어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 선고 9년 6개월입니다. 저 박지원도 대북 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받았다가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1심입니다. 이거는 3심제니까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국정원의 보고서를 신뢰합니다. 그럼 국정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아니야. 국가의 최고의 정보기관이 국정원인데 국정원의 보고서를 개무시하는 판사는 뭔가. 쌍방울 김성태는 번듯한 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짓을 할 리는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판결을 내렸다고.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 조작 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정원의 문건 이거 개무시하는 거는 국가기관의 존재 의미를 아예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판사가? 국정원은 국가기관 아니야? 그럼 뭘 믿을래? 김성태 이 조폭 깡패 말을 믿을래? 깡패가 믿을 만하다고 전제해 놓는 게 이게 맞는 얘기야? 저는 국정원 문건을 믿습니다.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 송금은 무죄가 아닐까요?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오직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좋네. 판사가 윤석열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재명은 한미다 갤러리에 따박따박 지적을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 판사야, 네가 외면한 물증과 증언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국정원 비밀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법정 증언 등을 통한 증거들이 수없이 많다. 검찰이 다 확보하고도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간 게 이 판사다. 검찰 수사 기록 속에 쌍방울 주가 조작 증거들, 쌍방울 임원들이 단톡방에서 나노스 주가, 이게 이제 대북 사업하면서 대박 날 거라고 주가 조작을 한 종목이라고, 나노스. 요 나노스 주가 부양 조직적으로 공모한 게 정황이 있는데, 증거가. 쌍방울 계열사 본부장이 검찰 조사 받을 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수시로 주식 토론방에 댓글 작성을 지시해. 주식 토론방에 댓글을 많이 적어야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저에게 수시로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려다고 대북 송금해가지고 대북 관련주로 떡상해서 돈벌이 하려던 검찰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를 우습게 개무시를 하네, 판사가. 김성태의 목적이 대북 사업 공시를 통해 나노스라는 주식 종목의 주가를 부양할 의도가 맞았다고 진술을 했대. 실제로 코스닥 2등까지 올라갔어, 주가가. 별 실적도 없는 회사가. 기업 실적은 떨어지는데 주가가 100배 뛰었대요. 김성태는 지적인 조폭 보스라고요. 쌍방울을 인수해가지고 조폭질하고 돈벌이 하는 이라는 게 모르겠어? 국세청이다, 금감원이다, 국정원이다, 김성태를 모르겠냐고.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성태의 목적은 대북 사업의 공시를 통해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의도였던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고조선 검사가. 쌍방울의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할 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안부수를 영입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아,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주가 부양을 염두에 두고 안부수를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영입한 것인가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쌍방울 최고 재무 담당자도 검찰 조사할 때 대북 사업은 나노스 주가 띄우기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어요. 이거 이재명한테 돈 주려는 거 전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 그냥 자기네 주가 조작 대북 사업을 한다, 번듯하게 한다 이러면서 주가 조작해서 떼돈 벌려고 사기짓을 벌인 건데, 김성태 입장에서 결국 대북 사업은 나노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쌍방울 최고 재무 담당자가 이런 증언했는데 판사는 이런 증언이나 증거를 아예 참고를 안 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쌍방울의 김성태는 번듯한 기업의 CEO로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한다. 우리나라 이제 법조계는 망한 거야. 사법 시스템 붕괴된 거야. 법조계도 망하면 이제 망조에 든 거라고. 망국의 징조야 우리나라. 아태협 전무 등 직원들은 안부수 회장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행각을 목격한 뒤에 나노스 주식을 사들였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쌍방울 본사로 와서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안부수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재인 검사, 진술인은 안부수라는 사람이 쌍방울 대북 사업권 취득으로 나노스나 광림의 주식이 오를 것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주가 조작이었다는 건 빼박 정황이 셀 수 없이 나오는데 이재명이 뇌물을 받아 처먹은 거네 하고 있어 판사가. 아태협은 북한의 밀가루 보내기 사업용 경기도 보조금 들어오는 밀가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나노스 주가 조작을 위한 주식을 사들였다. 경기도 대북사업 보조금 중 일부가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주식을 매입한 데 쓰였다고 했는데 맞나요? 박상용 검사가 물으니까 김모 씨가 예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은 이 사업의 본질이야. 대북 송금권. 김성태는 쌍방울 직원들에게 자신의 나노스 주식을 차명으로 맡기고 주식 담보대출을 받겠어요. 이자만 월 7, 8억을 내면서 북한에 건넨 400만 불이 이런 방법을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주가 자체가 오르는 장점도 있지만 주식 담보대출을 했을 때에는 그 레버리지의 크기라는 점도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늘 저희를 쪼았던 게 자기가 매월 이자로만 7, 8억을 내고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쌍방울그룹 전 최고 재무 담당자. 2017년 김성태는 쌍방울 시세 조종 혐의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2017년에 이미 시세 조종, 주가 조작했던 전력이 있다고. 근데 이 판사는 건실한 중견기업 회장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되니? 이런 뇌피셜 자기 사적인 감정으로 전제를 해놓고 김성태는 믿을만하다, 이화영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는 것 자체가 판사로서 쪽팔린 일이고 탄핵 당해야 해. 법정에 나온 국정원 블랙 요원이 쌍방울 주가 조작을 예측했었는데 1년 뒤에 다른 요원이 실제 주가 부양이 실행된 보고서를 작성했고 법정 출석 블랙 요원이 크로스 체크까지 한 것이다. 이런 정황들이 끝도 없이 많어. 이런 거를 모두 무시하고 조폭 출신의 말 하나로 판결한 새끼가 판사 맞냐? 씨발 오케이 그래 씹새끼야. 국가폭력범 새끼야. 이 판사야.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서울대 법대 나오는데 윤석열 쪽 한동훈 쪽 라인이 아닌가도 싶고, 아니 어떻게 이재명을 깜빵을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쌍방울 김성태 이 조폭 출신의 주가 조작까지 했고 전과도 있는 별의별 더러운 짓 해서 돈 벌어가지고 쌍방울을 인수하냐고. 좀 스케일이 큰 깡패지. 뭔가에 지령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떠나겠다고 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심 3심 하면은 또 몰라. 이재명을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은 돈을 받은 거를 연결하기가 힘들어. 제3자 뇌물죄로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받은 증거가 없어. 야, 대장동 사태 이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지. 아니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이재명이 자기네들이 이 화천대유 건으로 대장동에서 돈을 벌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권을 뺏어간 게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민간 개발 돕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성남시장 된 후에 공영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맛이 간 거야. 아니 이재명이 이 대장동 남욱 김만배 한테 조금 협력했으면 한 500억은 땡길 수 있는 거냐. 왜냐면 5,500억을 이재명이 성남시로 환수를 해버렸거든. 얘들이 돈 못 벌어가게. 5,500억 환수하면서 야 너네들 5,000억 먹고 나 500억 떼줘 이러면은 굿딜 아니야? 그거 싹 가능이지. 근데 그렇게 돈 먹을 수 있는, 이재명이 머리가 좋고 법을 빠삭하게 알아서 돈 먹으려고 그랬으면 먹을 수 있는 찬스가 끝도 없이 많은데 단돈 1원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는 이제 파헤쳐보면 다 나오는 건데, 아니 내가 이재명을 아는 12년 동안 이재명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트라이를 해봤을까. 이재명을 회유해서 뇌물을 줘서 우리랑 같이 찰지게 돈벌이 해보려고. 아유 CR도 안 먹혀요. 이재명은 CR 안 먹힌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줬으면은 이재명이 대북 송금건으로 뇌물을 받고 할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연결시키려고 해도 연결 안 돼. 2020
3년 9월달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할 때 김승원 의원이 여기서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해줬어. 이재명도 모르고 있던 거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2012년 성남에서 구속된 사람을 김승원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 검찰이 이재명 시장한테 돈 준 거 있으면 불라고, 그거 불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괴롭혔대요. 그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경찰청까지 이재명 시장에 관해서 털었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실에 CCTV 설치하고 문도 열어놓고 돈 뇌물 줄련들 다 막아버리고 깨끗하게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는 김승원도 증언을 해주잖아. 그래서 김승원이 문재인 똥이 묻은 사람이야.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 평생 하다가 변호사 잠깐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 한병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야. 문재인 똥, 친문똥이 살짝 묻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그래도 좋아해. 믿을만하다고.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언론바우처법 이런 거 밀어붙일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거를 좀 무마시키고 이래가지고 박병석 GSGG라고 박병석을 막 까고 이랬었는데, 김승원 변호사 괜찮아. 김승원 의원 괜찮은 사람이야.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김승원 의원이 이런 또 SNS 남겼어. 이번 이화영 부지사 건 관련해서.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사 평생 하던 분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 내린 판사도 자기 한참 후배고,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이탄희도 자기 후배고, 대학교 후배고, 판사 후배고, 이런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이 이재명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다는 거는 이재명한테 참 유리한 거야.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다.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의 배경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서 비롯되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쌍방울에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빼박으로 담겨있는 국정원 보고서도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회유, 협박, 술파티 등 증거 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재판에 중요한 전제가 되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아니, 서울대 판사 선배 김승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판결 내린 판사도 좀 쫄지 않을까 내심 기대는 해보는데, 검찰이 피고인을 장장 1년 8개월 구속시킨 기간 동안 나온 증거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정황을 더하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 거 이거 빼박으로 보이는 건데 재판부가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맞는 얘기야. 특히 재판부는 1년 8개월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의 보석은 불허했고, 변호인 사임으로 변호인 부재 상황에 빠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여 당일 재판을 속개하며 피고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부정했습니다. 전직 짬밥 더 긴 판사가 얘기하는 거 이건 상식적인 건데, 판결 내린 판사는 쪽팔릴 거야. 심지어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위협하는데도 판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인 일까지 있었다. 이처럼 편향적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이번 1심 판결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문이 해소되고 법적 쟁점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차적 문제점과 실체적 의문만을 더하기에 이른 것이다. 글도 잘 쓰신다. 김승원 의원 괜찮네. 즉 이번 재판은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 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판사가 공판중심주의, 당사자 대등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외면하면서, 이렇게 따지면 같은 법조인, 같은 판사로서 이 판사는 쪽팔림을 느낄 거야. 왜냐면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했을 때 통하는 게 있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뼈 때리고 막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이런 게 있어.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김승원 전직 판사가 뼈 때리는 얘기 한 거야 이거. 이런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외면하면서까지 가려던 길이 양심에 따른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시각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관련 사건의 진상은 물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그래도 지금 22대 국회에는 이재명을 좋게 보는 법 전문가들이 드글드글해. 민주당에 이재명은 깜빵 쳐넣기는 힘들어. 아무리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